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PK 투어 이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상구를 지키시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을 모셔서 사상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이게 국회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뵙니까 또 새롭네요.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랑 박세용 후보 두 분이랑 인터뷰할 때 선거는 동남풍이 불어야 이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동남풍을 어떻게 보면 사상에서 일으키실 분이라 제가 또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예, 그건 뭐 좀 과잉 칭찬이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바람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착실하게 네. 우리 사상 주민들의 또 표를 얻어서 네. 사상 주민의 민심을 얻어서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죠. 그게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PK 지역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PK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판세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제가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희 지역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네. 민생이 굉장히 파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외교는 완전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안보는 네. 불안에 떨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 그렇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네. 독선과 또 오만, 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합니다. 네. 그런데 선거가 아직 30일, 한 달 정도 남았고 네. 과연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 네. 이 분위기를 끝까지 끌고 가도록 허용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친여 성향의 미디어, 네. 언론을 이용해서 아마 이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 열기를 네. 누그러뜨리기 위한 음. 그런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낮은 민심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결코 이 정권이 네. 지금까지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하든지 네. 아니면 여론몰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국민들의 뜻을 투표장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중요 이슈가 될지 한번 좀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 하나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출마하는 네. 공천자들의 역량이 네. 인물적인 측면에서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과 아울러서 네. 또 인물론, 네.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네.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인물론도 함께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 국민의 선택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 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네.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고 민주화시켰던 정통 세력이 저희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국 70년 이후에 급속하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네.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사회에서 이긴 사람들이 네. 또 살아남고 네. 그 경쟁에서 지친 분들에 대한 따뜻한 보호 네. 이것에 대한 좀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것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네. 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패자 부활전을 기회를 주고 네. 그 패자 부활전에서 패배한 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한 복지를 통해서 네.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네. 그런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줘야만 돌아선 우리 젊은이들의 그 민심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튼튼한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 내에서 네. 그 경쟁에서 지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우리 미래통합당이 자기의 정권까지도 네. 창출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그 우리 총선에서 네. 150석 네. 과반수를 차지하고 네. 또 과반수를 차지한 우리 정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경쟁과 복지가 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반 얘기하시니까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의원님의 또 맹활약. 그때 정말 저는 의원님의 그 호통치시는 모습에 정말 눈물을 진짜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폭정, 우리가 만약에 과반을 못 얻으면 저들은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선거가 된다 생각이 사실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시니까 네. 참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예, 제가 아시다시피 수석 대변인이 발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 있었고 그렇죠. 또 공수처 네.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네, 사법개혁특위 간사도 하고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협상하는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예산투쟁도 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도 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나날이었고 네, 자, 제가 과연 그 1년을 네. 그 투쟁의 기간을 어떻게 다 지내왔는지 네, 참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니까요. 돌이켜보니까 네,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자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에게 한 번 더 네, 재심을 주시면 그러한 경험과 네, 또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네. 좀 더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반대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당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 하고 네,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던 정당이 네, 선거에 불리하니까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것도 지도부의 결단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슬쩍 미루면서 그러니까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정당을 만든다? 정말 저는요 참 뻔뻔함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치를 하면서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네, 그런 정당을 상대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번에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염치 없는 체면도 없는 그런 정당에게 또 이렇게 적반하장 정당. 작년에 우리 박 부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어가 어떤 유행어인지 알아요? 이게 나라냐? 내로남불이에요. 아, 내로남불. 네, 얼마나 내로남불을 했으면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이게 나라냐랑 이게 쭉 얘기해 아니죠.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이거냐? 새로운 아니, 나라가 이거냐? 제가 왜 그런 지금 말씀드렸냐면 이 유행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행어가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개가 1위가 아니에요. 네. 내로남불, 네. 조로남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나라냐? 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정말 한 번 그거 더 하나 지켰죠. 예,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제 3월 13일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 미래 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심지어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래 한국당을 만드는 게 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요 정계특위 간사를 하면서 네. 정계특위에서 일어났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의석을 손해볼지언정 그러니까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네. 자신들의 살을 깎아서 그러니까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석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네. 그러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를 해야 된다라고 의원들 각자가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속기록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민주당의 정계특위 위원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러려고 그 난리를 쳤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요. 저희가 깨끗하게 네.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면 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고 패스트트랙 태우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므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미래통합당이 옳았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 많은 분들이 역시
정답은 미래통합당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우리 당의 의석을 줄이면서까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 개혁입니다라고 얘기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범죄를 범죄로 대응합니까? 그러니까요.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의 얘기는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불법이면 자기들은 그럼 불법을 저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뻔뻔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두껍죠? 그럼요. 참 두꺼워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도 만들고 이제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보수 통합, 중도와 보수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그 참 통합 과정이 어려웠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정당으로 헤어져 있다 보면 네, 각 정당의 이해관계 네, 또 공천을 둘러싼 지분 문제 이런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황교안 대표님께서 과감하게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네, 저는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다 합쳐라라는 네. 지상명령 때문에 그렇죠. 각 당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음. 그러한 사실은 이 통합은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통합당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통합의 정신이 이제 중앙당의 통합을 넘어서 네, 각 지역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동안 각 지역도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와 또 공천 문제로 사실상의 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네,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죠. 함께 그래도 해서 대표 선수가 나가서 네. 그 대표 선수를 밀어줘서 우리가 정말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권에 심판하고 네, 최소한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안정적 과반 의석을 네,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중앙당의 통합과 그렇죠. 각 지역의 통합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결집하고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이 선택한 미래통합당 이번 선거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꼭 우리 후보님,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큰 중앙 정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좀 그만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여기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떠한 또 업적을 또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비전 선거 이후에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사상을 위해서 하실 건지 일단 제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두 네. 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재선 의원을 하는 동안 네, 우리 사상이 노후공업 지역으로서 네, 반드시 해야 될 참 오래된 숙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해결하고 네,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네. 전부 다 만들었다. 이 오래된 44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구치소 네,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상에는 혐오시설이 두 개나 있었어요. 구치소와 위생사업소. 네, 그 위생사업소는 지하화해가지고 네, 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하화하고 구치소는 이전시키고 네, 이 혐오시설 두 개를 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공업지역 네. 이거를 국비로 받아와서 이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아. 변환이 되고 있고 이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서부산 청사를 이 스마트시티 안에 유치를 했고 아. 그 서부산 청사 랜드마크 건물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이 아우러져야 되거든요. 네. 지하철을 뚫어서 스마트시티 역을 이 안에 만들어서 국비와 함께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네. 그런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상역의 환승 편의시설, 네, 또 부산 대표도서관과 문화광장, 네, 그리고 삼락동 쪽에 제2단우림센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숙제들 이런 네. 것들을 다 네.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네. 삼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의원을 만들어 주시면 네. 이것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이제 네. 예산만 계속 뒷받침해 주면 네. 진행되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네. 한 단계 넘어서
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교육과 건강 문제입니다. 네. 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상 네. 만들기 위해서 유아체험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네. 갈 데가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습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사업소가 지하화되면 네. 그 큰 광장에 네. 실외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메카로 만들고 또 유수지 쪽에는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서 네.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실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의 메카를 만드는 그래서 사상의 교육과 네. 건강을 한꺼번에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사상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네.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친수공간 아. 낙동강을 끼고 있는 친수공간과 생활권이 산업대로로 단절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큰 브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일명 리버 프론트 시티를 네. 만들어서 아주 랜드마크적인 네. 그 우리 문화관광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사상 발전의 완성 프로젝트다 네. 이렇게 명명하고 그런 것들을 가열차게 추진해서 사상을 참 낙동강 시대의 중심 도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런 그 타워나 이런 게 생기면 김해공항을 이제 이용하는 항공기에서 그게 다 보이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은 이게 산업도로입니다. 이 산업도로가 네. 여기가 생활권이고 여기가 친수공간이거든요. 네네네. 이 큰 도로로 인해서 이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활권과 친수공간이. 네. 이걸 이런 큰 브리지로 연결을 시키는데 네. 이 브리지에 이제 지나가면서 네. 분수대, 그 공연장, 네. 먹거리 네. 이런 거를 다 즐기면서 삼락강변공원으로 가서 네. 즐기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서 이 사상 타워라고 하는 네. 리버 타워를 올라가셔서 낙동강 전망을 즐기시는 그래서 다시 생활권으로 돌아오는 이런 리버 프론트 시티 이거를 네. 제가 사상구에 만들므로 인해서 사상구의 큰 랜드마크이자 문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반드시 가동해서 네. 이것을 관철시키고 설립 완료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완공되면 전 꼭 한번 와봐야겠네요. 꼭 우리 박 부장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강변이 보이고 서울 보면 서울은 이제 한강시민공원이 잘 돼 있어서요. 야경도 즐기고 뭐 그러는데 부산은 사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산에 이제 그 강에 이제 생활권 쪽에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조금 그게 보이는데 잘하시네요. 아주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초읍 출신이셔서 그래서 부산 네. 아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근데 부산에는 이런 전망대 같은 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두산 타워 몇십 년 된 거 몇십 하나 년 있고. 거. 예. 근데 여기서는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낙동강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상구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네. 명품 도시가 되는 네. 낙동강 시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봄에는 봄꽃이 피면 강변에 봄꽃이 핀 거를 구경할 수 있고요. 또 밤에는 비행기가 쫙 내리면서 그 야경, 이쁜 그렇습니다. 야경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1년 내내 제가 좋을 이게 것 같아요. 필생의 사업이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네. 사상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 숙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네.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국민들께서 주어진 8년의 기간 동안 네.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가기 위한 네.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한강에 있는 그 반포에 있는 세빛섬이 예. 나왔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약간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헐리우드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 영상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촬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아마 영화 촬영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생활권에서 네. 쭉 자녀들 손잡고 걸어가면서 네. 분수도 구경하고 네. 먹거리도 있고 또 네.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도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더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사실 거예요. 조감도가 이제 작게 나와서 그런데 네. 큰 브리지죠. 이게 큰 브리지가 됩니다. 예. 그럼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생기면은 여름에 더운 여름에 열대야를 식히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시고 분수대에서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여기가 네. 삼락강변공원이라고 네.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그러니까요.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도
즐기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사실 이 주민분들은 이 대로가 사실 유턴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그렇습니다. 돌아서 가야 되니까.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락강변공원도 즐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 접근성도 아주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면서도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네. 또 전망대를 만들고 네. 해서 하여튼 관광 명소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럼 사상 주민분들은 이거 즐기려면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제가 그 사실은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38살 때 정치를 시작할 때 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첫째는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남기는데 네. 정치하는 사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정치 아. 끝나고 나면 네. 결국은 업적이 남는다. 네. 후대들이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있었을 때 네.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어 음. 라는 업적만 가지는 게 정치인이다. 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남의 돈 탓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네. 깨끗한 정치인이더라. 제가 정치인을 39살에 정치를 하면서 네. 아버지께 두 가지 주문을 받았어요. 아. 그거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네. 가슴에 꼭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앙 정치에서 그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도 안 된다, 공수처 안 된다 얘기하셨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그게 업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네. 간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변인도 했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쟁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재선들이 아주 전투력에 투쟁을 해줘야 네. 원내대표나 당대표들이 뒤에서 합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들은 아무리 장제원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고 하지만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준 그 한계 속에서 아. 협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또 그 역할이잖아요. 초대선들이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투쟁해줘야 음.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이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지역 주민들께서 3선 의원으로 키워주시면 네. 저도 이제 좀 결과물을 만드는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좀 너무 이렇게 친분을 자랑하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중앙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항상 응원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정말 작년에 그 페트 때 그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 같은 분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열정적이셨고. 근데 사실 네. 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네. 결국은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축구할 때도 네. 게임의 룰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총선을 하는데 네. 국회의원을 뽑는 네. 입법부를 구성하는 네. 그 룰을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네. 그렇게 강행을 해버리고 네. 또 본회의에서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것이 정치개혁입니다. 국민의당 들고 나오더니 네. 정치개혁은요? 무슨 정치개혁입니까? 그러니까요.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또 정당을 만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룰을 만드는 거는 네. 제1야당을 제쳐두고 네. 그 룰을 만든다는 거는 그 룰에 누가 승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당연히 위원장을 그렇죠. 만든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1년에 벌어진 패스트트랙 정국과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이 하는 행보를 네. 보면 저 정당은 심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역 주민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역 민심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 지역 민심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뭐 사상구민이고 네. 사상구에서 뛰어놀았고 네. 사상구에 살았고 네. 또 사상구민이었고 네. 또 사상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네. 저는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네. 국민들과 만나는 민원의 날을 합니다. 그래서 네. 4년 동안 2,000건에 넘는 민원을 또 받았고 네. 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사상 국민들과 네. 또 만나고 하기 때문에 사상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네. 아파하는 거, 네.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참 노력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다 저는 네. 생각하고 묵묵하게 네. 지역 민심만 바라보고 네. 사상 국민만 바라보고 네. 그렇게 성실하게 네.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전 사상 주민분들이 부럽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현주 의원 그리고 박수영 후보 거기 가서도 아니 두 분도 너무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잘못된 게 이건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두 분만 대단하게 좀 잘 준비하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앞에 두 분보다 의원님이 훨씬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지역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에 네. 19대 때 한번 쉬었지만 네. 12년간 네.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구석구석 잘 알겠죠.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네. 또 지방선거도 거치고 네. 우리 구청장, 시의원, 부인과 함께 끊임없이 서산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뭘까 네. 하면서 저는 국비 날라주고 네. 우리 그 당시에 새누리당 네. 자유한국당 구청장님은 또 열심히 그거를 또 잘 보살피고 네. 시의원님, 부의원님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네. 완팀이 돼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성상에서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전을. 네. 지난번에 구청장을 민주당으로 뺏겼지만 네. 이제 다시 네. 우리가 민심을 회복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부터 시작해서 네. 앞으로 지방선거, 네. 대선까지 네. 우리 사상구가 우리 사상구 국민들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네. 사랑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 제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소리 시청자 그리고 신의 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또 신의 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예산이 420조였습니다. 네. 2019년도 470조였습니다. 올해가 513조였습니다. 네. 2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더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 이럴까요? 올해 한 해만 60조의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추경까지 11조가 하게 되면 71조의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때려 붓는데도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놓고 일자리가 소비를 놓고 소비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가 끼어들어서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고 법인세 높이고 또 직원의 급여까지 개입하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 규모로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시키는 사회적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네.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복원시키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을 위한 선거, 네. 내 삶을 위한 선거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총선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래통합당에게 여러분들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 장제원도 사상구를 맡아서 반드시 승리해서 반듯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장재현 의원님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상의 대표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인터뷰는 이제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스튜디오에 있는 라이브를 하고 있는 박창훈 앵커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